컴퓨터가 버벅거리거나 멈춘다면 배드 섹터 검사를 해보세요. 영상의 파견우님께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도 버벅거리거나 멈추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벅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동작을 시키면 좀 멈춘하면서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다는 거죠. 이것도 혹시 하드디스크 문제인가요? 하드디스크 D 드라이브와 E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하드디는 하나인가 봐요. 하나를 D 드라이브와 E 드라이브로 파티션을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 같죠. 디스크가 순간적으로 100%, 사용률이 100%가 되었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높은 점유율이 60, 80%, 90%, 100% 이렇게 점유율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좀 점유율이 높다, 사용률이 높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부분, 그 부분은 작업 관리자를 좀 뽑을 것 같아요. 이 작업 관리자라는 것은 예전에 윈도우즈 예전 그 버전부터 다 있었던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확인이나 문제 해결 그 보조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시스템 프로그램. 보통 이 시작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에 있는 Shift, Ctrl, ESC, 왼쪽 셀 끝에 있는 Ctrl, Shift, ESC 세 개를 같이 누르면 이 작업 관리자가 나옵니다. 이 작업 관리자가 예전에 윈도우즈부터 잘 활용이 되고 점점 발전을 해와서 이 윈도우즈 10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윈도우즈 XP나 7에서는 이 시작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정보를 좀 여기서 조절하는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10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운용 기록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이 프로세스, 가장 처음에 있는 프로세스라는 탭입니다. 이 탭에서 보면은 디스크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각 애플리케이션,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디스크가 지금 0, 1,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네트워크 사용률, 이런 사용률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파견우님께서는 디스크 사용률이 계속 왔다 갔다, 높게 운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디스크 사용률 위주로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것은 위에 쪽이 사용률이 높은 것 순서로 해가지고 정렬을 한다는 표시고, 반대쪽으로 위에 쪽이 좁은 걸로 해놓으면은 사용률이 낮은 순위부터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높은 순위부터 보는 게 좀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에서 지금 디스크가 사용되는 것이 0.1MB per secon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0%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파견우님께서는 이게 지금 프로그램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나 이런 것들이 10, 20, 30 이런 식으로 30MB, 40MB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디스크 사용률이 80%, 90%, 10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디스크 사용률이 높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어떻게 좀 명확해지겠죠? 이렇게 위에서 몇 개가 사용률을 높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가 80%, 90% 다 먹고 있거나, 이렇게 좀 확인이 되면 이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좀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라는 앱이 디스크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은 시스템 디스크 100%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봐도 좋고,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구글에 검색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가십적인 부분, 흥미적인 부분들, 이런 내용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검색된 내용 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이 사람 허니 11P님 윈도우 10 프로를 사용하시는데 디스크 점유율이 100%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문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중재자 이런 사람들, 뭐 직원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 기술적인 내용을 좀 답변을 해줄 텐데, 이 내용은 보통은 기술 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문서라는 것은 윈도우즈 제조사의 기술 문서, 뭐, 오류 해결 문서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 방법에 따라서 이런 경우 시스템이 100%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뭐 하드웨어 드라이버, 최신 버전 설치, 업데이트 임시 저장소 제거, 설치된 업데이트 제거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 후에 뭐 느려졌으면 이런 내용까지 좀 진행을 해봐라. 들어가 볼까요? 이건 다른 사람이 질문 올려준 거를 링크를 해줬던 거네요. 여기서 이 A 유저라는 중재자는 이런 내용을 홈그룹 프로바이더라는 서비스죠. 홈그룹 프로바이더라는 서비스를 사용 안 함으로 바꿔보고 홈그룹 리스너라는 서비스도 꺼보고 이렇게 뭐냐 얘는 가상 메모리를 좀 늘려보고 그리고 다이렉트X 진단 도구를 한번 확인해봐라 메모리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 뭐 윈도우즈 사이트 말고도 일반 블로그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사이트들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디스크를 100% 먹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놓은 검색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들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런 검색어를 그냥 임의로 다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좀 판매하거나 개발한 최적화 도구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좀 미끼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낚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프로그램을 받아서 점검을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데들은 좀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방식들 얘네 보면은 이지 US 파티션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같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무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밑에 보니까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안내해줬던 내용들 이런 것들하고 좀 필요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시할 것들은 아니고 좀 이런 그 최적화 최적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올려놓은 이런 페이지도 좀 효용성 있는 자료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설치하라고 하는 것만 무시하고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작업 관리자의 디스크 사용률을 보고 프로그램들을 특정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 일단 이 방법을 좀 먼저 확인을 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칩셋 드라이버를 한번 좀 추가적으로 설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칩셋 드라이버가 뭐냐 하면 칩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컴퓨터에서 통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메인보드, 컴퓨터의 제일 기본이 되는 메인보드의 좀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하고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하고 뭐 따로 있듯이 칩셋 드라이버가 하는 일은 메인보드에는 좀 여러 장치들이 있잖아요. 메인보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메인보드를 보면은 메인보드 여기 뭐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 램 슬롯이 있고 이쪽에는 그래픽 카드 슬롯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메인보드 위키백과에 큰 그림이 있을까요? 에이수스 메인보드 보죠. 좀 연식이 돼 보이는 메인보드긴 하네요.
여기 중앙 처리 장치 연결 부분이 있고, 여기 뭐 램 슬롯, 그리고 전원, 그리고 하드 디스크 연결하는 ID 슬롯, SATA 슬롯, 그리고 뭐 여기 그래픽 카드나 추가적인 외장 카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코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 반도체 중에서는 사운드 카드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이 랜 카드, 그러니까 통신을 위한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이 전원 유지를 위한 이런 소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보드에는. 메인보드도 어떻게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램에다가 일단 펼쳐놓고, 램에 있는 정보를 중앙처리 장치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시켜서 뭐 그래픽카드 화면으로 표시를 해주고 소리를 내보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호체계, 그러니까 신호를 어떤 식으로 좀 잘 흐르게 해주고, 신호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어떤 신호를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하는 이런 체계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것을 칩셋, 그러니까 그 해당 중앙 처리 장치나 이런 것에 호환이 되는 칩셋이라고 하는 좀 컨트롤러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좀 담당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칩셋도 좀 어떻게 제어 경향이나 아니면 중앙 처리 장치나 아니면 메인보드의 업데이트 상황 아니면은 사용 방식에 따라서 뭔가 좀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도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변경을 해가지고 신호 전달 체계를 좀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신호를 좀 잘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좀 드라이버가 뭐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뭐 그 디스크 관련 뭐 속도 저하나 램 속도 저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발견이 됐다. 아니면은 윈도우를 좀 설치했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그랬을 때 메인보드의 칩셋 드라이버를 재설치해 보거나 아니면은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을 해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우님도 이 메인보드의 칩셋 드라이버 그리고 바이오스 이것을 좀 한번 변경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디스크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설치해 본다고 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뭐 비용도 소모되는 게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더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칩셋 드라이버는 보통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제 메인보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 메인보드는 프라임 X470 프로 이 메인보드예요. 에이수스 메인보드고요.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제조사 사이트 이 모델명이 바로 표시가 되죠. 여기서 보통은 지원으로 들어가서 드라이버 앤 툴, 운영체제, 여기 보면은 드라이버 앤 툴, 그리고 바이오스 펌웨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칩셋 드라이버하고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스코님 이 내용 확인하고 좀 안내 도와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드라이버 앤 툴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운영체제 설정하시고, 보시면 여기 칩셋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칩셋 부분을 지금 칩셋 드라이버 버전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 지금 제일 위에 있는데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보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메인보드에는 칩셋 드라이버 어떤 버전이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게 있다. 한다면 그 버전을 설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최신 버전이, 칩셋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최신 버전이 가장 좀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시는 거죠. 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자면,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폴더를 여세요. 폴더를 열어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해봐야죠.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하시고, 바이러스 괜찮다고 나오면
압축을 풀어서 drv 언더바 칩셋 여기죠. 여기 들어가서 AMD 칩셋 소프트웨어 이것도 괜찮고 여기 실행 파일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EXE로 되어 있는 파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유형이 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단 ASUS의 메인보드였으니까 ASUS 셋업으로 해서 설치를 시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메인보드 회사가 다른 데라면 그 회사의 이름하고 셋업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스도 이 메인보드의 그 신호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에 좀 해당하는 좀 영향을 주는 그 메인보드의 기본 사용 설계 같은 건데요. 얘도 보면은 버전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또 다운로드 받아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검사하고 바이러스 검사 괜찮죠? 얘도 이제 압축을 풀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바이오스의 경우에는 좀 설치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얘는 보면은 파일이 2개밖에 없잖아요. 설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 바이오스 리네이머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오스는 보통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지는 않고 이 바이오스 CAP 파일 얘를 하드디스크에다가 일단 압축을 풀어줘요. 압축을 풀어준 후에 그리고 압축을 풀어주고 한번 보죠. 압축을 풀고 보통은 이렇게 압축을 풀어준 후에 이 바이오스 파일을 보통은 C 드라이브 루트로 복사를 합니다. C 드라이브에 있는 루트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C 드라이브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자 권한을 물어보거든요. 계속을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C 드라이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루트 폴더에 이 CAP 파일을 넣어놓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설치하냐 하면은 일단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컴퓨터를 껐다 켜면서 이 메인보드의 그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인보드 설정 화면. 보통 바이오스 화면이라고 하거든요. CMOS 바이오스 화면. 보통 이렇게 좀 보이는 화면인데 컴퓨터가 완전히 꺼졌다가 전원 버튼을 바로 켰을 때 아니면 꺼졌다 다시 시작될 때 보통은 이게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F1, F2, F3나 아니면 딜리트 버튼 이거를 딱딱딱딱딱딱 누르고 있다 보면은 이 화면으로 진입이 돼요. 여기 이 화면으로 들어와 보면 요새는 보통 다 한글화가 되어 있거든요. 한글화가 되어 있어서 혹시 언어 설정에서 랭귀지 설정을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한국어로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소프트웨어 윈도우즈 등 컴퓨터 친절한 박 팀장님의 블로그네요. 여기 보면은 제조사별로 바이오스 진입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F1, ESC 이렇게 좀 다 모아 놓으셨어요. 메인보드별로 바이오스 진입 단축키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좀 표시를 안 해줬네요. 표시가 되어 있을 줄 알고 들어와 있는데 이 메인보드 화면에 보면은 보통은 도구 부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보통은 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눌러보면 하드디스크에서 바이오스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이오스 파일을 아까 그 압축 풀어둔 파일이죠. C 드라이브에 압축을 풀어둔 이 바이오스 파일을 선택하도록
좀 이렇게 설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가지고, 새로 받은 걸 선택해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은, 우리 핸드폰 보안 업데이트 진행될 때, 아니면은 핸드폰의 시스템 업데이트 진행될 때처럼 좀 화면이 까매지거나 하면서 뭐 게이지 하나만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바이오스 메인보드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류 있었던 내용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칩셋 드라이버 업데이트나 아니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서 좀 메인보드의 신호 체계나 아니면 오류 사항을 해결해서 디스크 관련 오류도 좀 잡아보는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디스크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남겨주신 이 영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디스크 관련 확인을 먼저 해봐야 돼요. 디스크 확인을 할 때는 이벤트 뷰어를 봐야죠. 이벤트 뷰어 보는 방법은 이 영상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이벤트 뷰어를 엽니다. 검색을 해보면 표시가 되죠. 검색해서 이벤트 뷰어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윈도우즈의 시스템 로그입니다. 윈도우즈의 시스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목록들이 쭉 표시가 되면 현재 로그 필터링 눌러주시고 위험, 오류, 경고 이 내용만 우리가 모아서 볼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컴퓨터에 경고 사항이나 아니면 오류 사항이 있었던 내용들이 쭉 시간대별로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좀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의 시점, 그 시점을 기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기록을 해두셨다가 그때쯤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쯤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보다가 좀 디스크 관련 오류가 좀 그 시기랑 많이 겹친다. 그렇게 좀 보인다면 그 디스크 관련 오류를 좀 해결을 해보는 거죠. 지금 제가 디스크 관련 오류 사항이 너무 예전 일이라서 저도 예전에 디스크 관련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이벤트 뷰어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이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는 것 같이 장치에 잘못된 블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디스크가 배드 섹터가 난 경우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오늘 이전에 상담했던 내용을 찾아본 내용인데 이걸 한번 보죠. 이게 지난 7월 2일에 스트리밍을 진행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때 워커님께서 원격 점검을 요청해 주셨던 거예요. 워커님에서 원격 점검을 요청해 주셨는데 디스크 관련 오류 사항 중에서 디스크 관련 오류인데 I/O 작업이 다시 시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I/O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스트리밍 제가 직접 겪은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3월 19일 스트리밍인데요. 저도 이렇게 디스크 관련 오류가 제 컴퓨터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오류 사항은 마찬가지로 I/O 작업이 다시 시도되었습니다. 이런 오류가 진짜 수백 개가 연결이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도 하드디스크 포맷이나 아니면 삭제, 재설치, 뺐다 꼈다 하는 작업 다 진행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SATA 케이블, 시리얼 ATA 케이블을 새 걸로 변경한 다음에 이 오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배드 섹터 문제가 아닌 잘못된 블록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I/O 작업이 다시 시도되었습니다 라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면 이 내용은 시리얼 ATA 케이블, SATA 케이블이 좀 노후화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전송이 잘 안 되거나 해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좀 SATA 케이블을 새 걸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립니다. 워커님, 원격 해드렸던 워커님도 결국은 SATA 케이블 변경하니까 해결되셨다고 좀 전달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I/O 작업이 다시 시도되었습니다 하는 내용들. 이 내용도 찾아보면은 이런저런 조치사항이 몇 가지가 나와요.
뭐 시스템 서비스를 뭐 어떤 걸 끄거나 아니면 레지스트리를 변경하거나 뭐 이것저것 해보라고 나오는데, 다 진행을 뭐 해보셔도 좋지만 저는 다 진행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 사타 케이블을 바꾸니까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한번 이런 오류가 나온다면, IO 작업이 다시 시도되었습니다 오류가 나온다면 사타 케이블을 변경해 보시고, 만약에 잘못된 블록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서 디스크 검사 해봤는데, 하드 스캔 해봤는데 배드 섹터가 있다, 그러면 디스크를 좀 바꾸실 때가 된 거예요. 그거는 배드 섹터는 웬만해선 살리기가 힘듭니다. 이 영상에서도 혹시 안내해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해보면 이 논리적인 배드 섹터인 경우에는 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인 배드 섹터인 경우에. 근데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타격을 받아서 뭐 찍히거나 아니 먼지가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발생한 이 배드 섹터라면 해결이 안 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거나 배드 섹터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포맷이나 뭐 어떤 작업을 해도 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 이벤트 뷰어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 내용을 좀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또 이 배드 섹터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논리적인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하드디스크에 뭔가 좀 저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결 이상이 있거나 한 경우에 체크디스크라고 하는 좀 프로그램이죠. 옛날 도스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체크디스크는 간혹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 자동적으로 그 인식이 되면 이 컴퓨터가 체크디스크라는 것을 보통 컴퓨터가 켜질 때 자동으로 예약을 해놔요. 그리고 체크디스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체크디스크가 0%에서 뭐 100%까지 디스크 검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100%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일부러 넘겨버리면, 스킵을 해버리면 다음에 컴퓨터 켤 때 다시 나옵니다. 100% 다 진행이 될 때까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건 좀 옛날 그림이긴 한데 체킹 파일 시스템 온 C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크 체킹 프리스 애니 키 within 뭐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진행이 될 때 키를 아무거나 누르면 스킵이 돼요.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지 말고 그냥 놔두면은 이 디스크 검사, 정해진 디스크 검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검사를 쭉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 체크디스크가 파일 연결의 이상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발견하면 그걸 좀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오류를 좀 해결하기도 하니까 얘를 좀 끝까지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파견우님께서는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뭐 이 체크 디스크 관련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뭐 시도해 볼 필요는 있죠. 체크 디스크를 진행을 할 때는 보통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진행을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체크 디스크가 영어로 다 적히지 않고, 얘네도 옛날 이 도스나 윈도우즈 만든 사람들도 명령어를 좀 줄여서 입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chk, dsk가 체크디스크 명령어거든요. 체크디스크를 좀 진행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경로명, 체크디스크 한 칸 띄고 경로명 한 칸 띄고 이 옵션을 주는데, 보통은 /F 옵션, 디스크에 있는 오류를 자동으로 고치는 옵션을 주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견우님께서는 D 드라이브하고 E 드라이브잖아요. chk, dsk 한 칸 띄고 D 드라이브 한 칸 띄고 /F 하고 엔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체크디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체크디스크가 만약에 이 D 드라이브가 지금 컴퓨터에 켜져 있는 시스템 파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하면은
그 당장 바로 디스크 체크를 진행하지 않고, 지금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에 컴퓨터를 켤 때 자동으로 진행이 되시게 예약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예약을 해주시고 컴퓨터를 재부팅해 주시면은 체크디스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D 드라이브하고 E 드라이브라고 하셨으니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한 번씩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 오류 검사는 사실 이 탐색기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탐색기에서 이 드라이브 표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시고 도구로 들어가세요. 도구 탭. 그러면 오류 검사가 있거든요. 이게 윈도우즈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림으로 사용 방법을 좀 안내하고 알려주는 체크디스크랑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좀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좀 저렇게 까만 화면에서 글자로 나오는 것이 좀 저로는 좀 신뢰가 더 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같은 내용일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오류 검사를 좀 진행을 해도 되고, 이 오류 검사도 아까 그 체크디스크하고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면 다음에 컴퓨터 켤 때 예약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약을 해줘요. 근데 이 오류 검사 예약을 하면은 컴퓨터가 꺼졌다 켜질 때 이 오류 검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크디스크가 진행이 됩니다. 이 화면이, 윈도우즈 화면이 다 나와서 이 오류 검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켜지는 중간에 체크디스크가 이 해당 디스크를 검사할 건지, 좀 아까 그 물어보는 카운트다운이 나오는 그 부분,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키를 누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디스크 오류 부분까지 좀 안내를 해드려 보면은 이 디스크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을 좀 다 종합해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드디스크 D하고 E가 있는 디스크, 그러니까 드라이브 D와 E가 있는 디스크가, 이 디스크가 순간적으로 배기되었다가 내려간다 한다면 일단 칩셋 드라이버의 디스크 컨트롤러 쪽이나 아니면 뭐 바이오스나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나 좀 SATA SATA 케이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로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해결이 되시던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보이시던가 할 겁니다. 파견은. 일단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이 이벤트 뷰어의 오류 문구 그 내용을 좀 정상적으로 안내해드리지 못했어 가지고 오늘 좀 다시 알려드리려고 좀 선정을 했어요. 일단 파견우님 뭐 어떻게 이전 답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